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와 권력의 그림자라는 유튜브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실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최초의 설립자죠. 이혁진 씨인데, 이혁진 씨가 전 대표인데, 옵티머스 자산운용, 이 사람이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인회 사무총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하고 수시로 접촉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그 LA 중앙일보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 LA 중앙일보 기자가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한인 회장 곽정연 회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난해 중순쯤에, 지난해면 2019년이죠. 2019년 중순쯤에 알렉스 리, 이 사람이 이제 이혁진 씨의 그 미국 이름인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한일회를 돕고 싶다고 찾아와서, 자기가 먼저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로서는 젊은 세대가 필요했기에 한인회 사무총장 일을 맡겼다, 이렇게 해가면서 지역 행사, 그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행사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할 때는 총영사관과 함께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행사장 등에서 총영사관 고위인사와도 여러 번 만났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한인회 사무총장이면은 총영사관하고는 아주 밀접하게 그 관련이 돼 있고, 실제 일을 사무총장이 뭐 대부분 다 하고, 회장과 사무총장이 대부분 다 하니까 회장 사무총장이 이렇게 늘 붙어 다니게 돼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정원장 내정자가 된 그 박지원 전 의원, 이분도 사실은 뉴욕 한인회 회장을 했었고요. 한인회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었고, 사실은 1988년에 뉴욕 한인회 일을 돕고 있을 때 제가 그때 그 미국의 이제 외무부 장관을 수행해서 취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박지원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뉴욕에서. 저야 뭐 누군지도 몰랐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본국에서 오는 외무부, 당시에는 외무부였는데 외무부 출입기자를 만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한인회에서 중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외적인 업무에도 굉장히 많은 그 힘을 쏟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박지원 저 국정원장 내정자, 그 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국회의원 활동하고 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이 한인회 사무총장과 한인회 그 간부급들은 총영사관과 이리저리 많은 접촉을 하게 돼 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혁진 씨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느냐? 국내에서 70억 원대 그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 2018년 3월 22일에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돼 있죠. 그런데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출국한 후에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 거기를 거쳤는데 당시 그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순방에 동행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나왔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는 제가 박항서 감독하고 이혁진 씨가 찍은 사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뿐만 아니고 당시 문 대통령을 수행했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있습니다. 이 최종구 금융위원장하고도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문 대통령을 수행한 게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당시 수행한 사람 중에 최종구 금융위원장하고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죠. 물론 청와대에서는 당시 초청자 명단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제 규명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아랍에미리트 방문 때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혁진 씨는 한양대 86학번 동기고요. 그 다음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만든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경문협의 상임이사를 했었습니다. 이혁진 씨가. 그러니까 단순히 그 이혁진 씨가 그냥 임종석 씨와 무슨 한양대 86학번 동기다 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혁진 씨가 LA 그 중앙일보 그 기자하고 만나서는 임종석 씨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후배를 통해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가면서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경무협 경무협의 이사가 총 8명이더군요. 지금 들어가서 한번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 뭐 상임이사 뭐 한두 명일 텐데 그 상임이사를 역임한 사람이 바로 이혁진 씨였다. 더군다나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만둔 다음에. 그런데 어떻게 후배를 통해 알고 잘 모른다고 뭐 밀접하게 교류한 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거는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뭐 사적으로 만날 정도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그만둔 다음에 그 경무협 상임이사, 그것도 그냥 이사도 아니고 상임이사를 왜 했을까? 이거는 사적 그 이상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혁진 씨가 현재 미국에서 뭐 김치 뭐 이런 것들 한국 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온라인 업체가 그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건물 안에 있다는데, 이것도 이제 이 한인회 회장이 한인회 사무총장이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무실을 그냥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그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우리의 뭐 경찰 영사라든가 아니면 검찰 영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나가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흔히 이런 거 있죠. 그 총영사관에서 그 지역사회에 알려져 있지 않은 젊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무총장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관심을 두게 돼 있습니다. 총영사관에서. 총영사관의 우선적인 임무는 재외국민 보호가 우선적인 임무이긴 하죠. 그러나 그 재외국민을 보호하려면 재외국민이 뭐 워낙 여러 명이니까 만약에 그 재외국민 중에 뭐 좀 수상한 사람이 있다든가 아니면 뭔가 하여튼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찰을 해보는 것도 다른 대부분의 선량한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그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그 어떤 청년이 와서 한인회 사무총장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주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면 총영사관에서도 그 사람하고 접촉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텐데 우선 그냥 넘어갔고, 그 다음에 2018년 3월 달에 그 해외로 도피했으니까 그 이후에 기소 중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소 중지가 된 부분을 뭐 총영사관과 재외공관, 그 다음에 국내 검찰이 공유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이제 검찰이나 이런 곳에 취재를 자주 하다 보면 기소 중지가 돼가지고 해외 또는 뭐 어느 곳으로 이렇게 도피를 했던, 이제 그러면 되게 기소 중지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숨어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소 중지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드러났을 경우에 어떤 곤욕을 치를지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대개 그 대외적인 활동을 안 하는데, 이 사람은 버젓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 있는 우리나라 관료들하고도 접촉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어제 권력형 비리가 되는 뭐 3가지의 특징 뭐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제가 우선 숨는다. 핵심 인사들이 숨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혁진 씨는 이제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설립자이자 전 대표를 맡았었으니까 이 사람 숨었다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어디서 숨었냐? 한국에서 숨어서 결국 해외로 도피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숨어서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국내에선 숨었는데 이런 점이 이제 좀 다른 점이긴 하지만 아주 이례적인 장면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의 특징, 이게 또 관계기관이 별 조치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걸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 관계기관, 우리나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도 결국 관계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혀 몰랐던 듯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 씨는 횡령 혐의로 국내에서 그 기소 중지가 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6월 달에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환매 중단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380억 원부터 시작해서 현재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 피해 액수가 1,000억 원이 넘고요. 여기에 투입된 그 투자 자금이 5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눈덩이처럼 이 피해가 커져가고 있는데 그 커져가는 피해, 이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사실은 어찌 보면 범죄인 인도 같은 것을 요청을 해야 됐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관계기관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래서 이게 권력형 비리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바로 오늘도 그런 또 여러 가지 정황 중에 하나가 지금 나타난 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인적 배경을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뭐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한양대 86학번 동기라는 측면, 그 다음에 문 대통령 해외 순방 때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의 현장에 나타났는데 과연 동행을 한 것이냐 아니냐, 그 동행을 했다면 그 과정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시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런 점들, 그 다음에 최종구 금융위원장하고 베트남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럼 최종구 금융위원장하고는 그 전부터 알았던 것이냐 아니냐. 왜냐하면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이게 사모펀드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의 어떤 핵심 인사가 최종구 금융위원장? 뭐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NH투자증권에서 87% 이상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 펀드를 판매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의 펀드는 이곳저곳에 여러 증권회사에서 분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건 NH투자증권에서만 중점적으로 판매했다. 이것도 뭔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여권과의 관계, 어제 뭐 제가 여러 인맥 같은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관계 같은 걸 종합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혁진 씨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 당국의 어떤 무관심 내지는 방조 뭐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점 하나, 그 다음에 그 배경에는 결국은 어떤 실세들과의 연관성, 이런 거와 무관하지 않다 하는 이런 의심이 드는 대목,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수사 중인 검찰이 이제 본인이 저런 식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나타났으니까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그 다음에 취하고 수사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뭐 그건 좀 관심을 갖고 주시하면 되겠고요. 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다고 해서 뭐 금방 그렇게 범죄인이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현지에서 또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소송으로 다투고 그러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그 조치를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하기는 뭐 누가 좀 뒤를 봐주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번에 조치 취해도 몇 년 뒤의 일이고 아마 그 사람 결국 거기서 소송하고 그러면 법원에 가고 어쩌고 하다 보면 문재인 정부 끝난 다음에 아마 조치가 취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게 점점 더 권력형 비리 쪽에 흔적들을 남기면서 그쪽을 향해 가고 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앞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